자,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되는 조합을 배웁니다. 조합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은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순열이라는 게 뭐였었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n 그리고 크게 p 그리고 작게 r 이렇게 쓴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산은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10p3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10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개를 3까지가 아니라 3개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10p3이라는 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었느냐? 후보 5명 A, B, C, D, E 5명의 후보에서 대표 1명을 뽑고 그 다음 부대표 1명을 뽑는 방법의 수, 요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순열을 적용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A를 먼저 뽑냐 B를 먼저 뽑냐가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순열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A, B를 뽑게 되면 A가 대표, B가 부대표. B를 뽑게 되면은 B가 대표, A가 부대표가 되면서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요 예를 들면서 사실 지난 시간에 조합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다라는 거죠. 뭐였었냐면 똑같이 5명 A, B, C, D, E 의 후보 중에서 이번에는 대표를 2명 뽑는 거야.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뽑을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A를 뽑고 B를 뽑는 상황과 B를 뽑고 A를 뽑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A가 뽑히고 B가 뽑힌 것과 B가 뽑히고 A가 뽑힌 상황이 결국은 이렇게 뽑히든 이렇게 뽑히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 상황을 하나의 경우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얘는 5명 중에 1명 뽑고 남은 4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된다라고 해서 5 곱하기 4라고 했었는데 중학교 때 얘는 5명 중에 1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으면 된다. 그런데 AB 뽑나 BA 뽑나 결국은 같은 것이니까 그것을 2개로 세알리지 않고 하나로 보자. 그러니까 요 2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인 2로 나누어 주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요게 2가 아니라 2 팩토리얼인 거지. 쌤, 2 팩토리얼이랑 2는 결국 같은 거 아닌가요? 맞죠? 얘들아, 2 팩토리얼 2 곱하기 1이니까 2고요. 그냥 2도 2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 팩을 쓰는 것과 2를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죠. 하지만 의미는 다른 거야. 여기에 2팩을 쓰는 이유는
2명에 해당되는 줄 세우기를 지워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2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기호로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순열. 그래서 P를 썼다라면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조합이라는 거고요. 그 조합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C로 적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P 대신에 C 적으면 되는 거야.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이렇게 숫자 쓰는 것처럼 왼쪽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얘가 갖고 있는 의미겠죠. 얘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그 2명이 바뀌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얘는 1회 뽑나 1회 뽑나 똑같은 거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이다. 순열도 그랬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순열이라고 부르자, 이제 와서 조합이라고 불러주자라는 것 뿐인 거고요. 배웠으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적용시켜보자, 뭐 그런 것들을 연습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조합 좀 더 정확하게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수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조합의 수, 기호를 사용해서 NCR이라고 적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역시 마찬가지. 문자로 되어 있는 연산기호, 연산 공식을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C3을 보죠. 10P3은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였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 남은 9개 중에 하나, 남은 8개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역시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남은 9개 중에 하나, 남은 8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부터 시작해서 3개. 마찬가지잖아요. 10부터 시작해서 3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개를 쓴다.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개를 쓴다라는 거야. 차이는 뭐냐면 얘는 여기서 끝이 났다라면 얘는 요 안에 순서가 고려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죠. 몇 개에 해당되는. 몇 개를 뽑았는데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 3개에 해당되는 것에 순서를 지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3이 아니라 3이 아닙니다. 3 팩토리얼이라는 거죠. 자, 아까 여기서는 2를 적나 2 팩토리얼을 적나 다를 게 없었어요. 결국은 2다라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다가 2팩을 써준 이유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였어. 근데 그걸 왜 굳이 1에 쓰나 2라고 쓰나 2팩이라고 쓰나 답이 똑같은데 이걸 강조한 이유는 3으로 나누는 것과 3팩으로 나누는 것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누라는 거예요. 요 3으로 나눈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10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그 3개 줄 서는 경우를 지워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면 3개를 뽑았어. 뭐 A, B, C 3개를 뽑은 거지. 10개 중에서. 근데 순열에서는 A, B, C 뽑은 거랑 A,
CB 뽑은 거랑 B, AC 뽑은 거랑 B, CA 뽑은 거랑 C, AB 뽑은 거랑 C, BA 뽑은 것을 다 다른 것으로 본다라는 게 순열이죠. 그래서 3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3팩토리알 6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래 뽑나 이래 뽑나 이래 뽑나 이래 뽑나 이래 뽑나 결국에 내 손에 있는 것은 ABC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가지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인 3팩으로 다시 나누어줘서 얘를 한 가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순열과 조합은 그래서 다른 개념이긴 하나 완전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10 곱하기 9 곱하기 8,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을 거냐면 10P3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C3은 10P3을 3팩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산이 아닌 거야. 공식 같은 게 아닌 거야. 이해하시라고. 쌤이 경우의 수 파트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 공식, 기호에 연연해 하지 마시라고. 상황에 대한 이해, 원리를 가져가시라고. 자, 볼게요. 네, 결국은 이런 거예요. NCR, N개 중에 R개를 뽑은 겁니다. NPR, 얘도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거예요. 근데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다? 얘는 순서를 살린 거고 얘는 순서를 없앤 거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살아있는 순서를 지워져 버리면 조합이 되겠죠. 얘는 순서가 없는 거고 얘는 순서가 있는 건데 그 순서를 지워주면 조합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NCR, NPR, 얘는 순서가 없는 거, 얘는 순서를 고려하는 거. 그러면 얘는 순서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순서를 넣어주면 순열이 되겠다라는 거죠. N개 중에 R개를 뽑았어요. 그 뽑은 R개에 해당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R개에 대한 순서를 매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를 매겼으니 순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두 개의 기호 간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라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 외운다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관계, 다음과 같은 관계,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순열 문제는 조합으로 풀어도 돼요. 왜? 조합을 한 다음에 이거는 그럼 뽑기만 한 거잖아. 순서를 아직까지 고려 안 한 거지. 그래서 일단 조합으로 뽑은 다음에 순서를 추가로 붙여주면 결국은 순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 문제를 순열로 풀어도 되는 거죠. 왜? 일단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면서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거야. 그런 다음 순서를 지워주게 되면 조합이 되기 때문에 순열로 조합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과 순열의 경계를 짓는 것 자체가 조합을 모르고 순열을 모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순열은 순열이고 조합은 조합이다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한 문제 안에 조합만 있고 순열만 있는 게 아니라 조합이랑 순열이랑 막 뒤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굳이 조합이네, 순열이네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순열에서 배웠었던 여러 가지 순열의 수라던가 그 다음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쵸? 뭐였었냐면 NPR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해나간다라는 거죠.
몇 개를? R개를. 그래서 R번째가 n-1이, n-r이 아니라 플러스 1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에다가 n-r,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n-r부터 1까지, 물론 분모에다가도 n-r부터 1까지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n-r부터 1까지 곱해져 있으니까 n-r 팩이 되고, 분자는 n부터 1까지의 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거 외우라는 얘기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언제 써먹을 때, 증명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에서도 뭐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증명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니 나중에 시험 기간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NCR이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거라고. 자, 공식화하지 마시고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한 거잖아. 그리고 그 순서를 지워주게 되면 조합이 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 NPR이 요거라잖아. 뭐 N-R팩 분의 R팩, N팩.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앞에 거 팩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R팩으로 나눠줄 거니까 분모에다가 R팩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NCR은 다음과 같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뒤에 거 팩, 앞에 거 팩 이러시면 된다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NPR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앞에 거 팩 이러시면 되는 거고, NCR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뒤에 거 팩, 앞에 거 팩 이러시면은 공식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금 외우는 것은 뭐 굳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순열의 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조합의 수도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죠. NC1.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죠. P1.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뭐였었냐면은 N이었죠. 이거 뭐냐면 N입니다. 쌤, NP1이랑 왜 NC1이랑 똑같나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잖아. 한 개를. 한 개를 뽑아서 순서를 고려한대. 근데 뭐 한 개를 뽑았는데 뭔 순서를 고려해?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데. 한 개를 뽑았는데 순서를 고려할 거냐 말 거냐가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적어도 두 개는 뽑아야 얘랑 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NPN. 얘는 N 팩토리얼이었습니다.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N개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N부터 1까지 곱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줄여서 N 팩토리얼, 더 줄여서 N 팩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NCN은 얘는 1이 됩니다. 왜? 자, 분식점을 갔어요. 분식점을. 메뉴판을 봤더니 메뉴가 5개가 있어. 근데 얘는 뭐냐면, 사장님, 저기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런데 떡볶이 먼저 주시고요. 순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김밥 주시고, 오뎅 주시고, 어묵 주시고, 그 다음에 김치볶음밥. 요렇게 순서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순서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들을 막 뒤섞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냐? 사장님, 저거 한꺼번에 다 주세요.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 그거 한꺼번에 다 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는 거죠.
P 0은 뭐였었냐면 하나도 고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NC0 얘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의미를 생각해봐. 얘가 얼마였었냐면 1이었단 말이야. 왜? 배불러 이렇게 했잖아. N개 중에서 한 개 더 안 뽑는. 그래서 분식점 갔는데 친구가 나한테 야 너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아 나 밥 먹고 왔는데 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라고 의사표현을 한 가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1이 됩니다. 안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때 무슨 순서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것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도 몇몇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요 공식들은 외우셔야 돼. 지금부터 보여드린 공식은 외우셔야 돼. 내가 지금까지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고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니들한테 공식 외우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이런 건 내가 아예 대놓고 외우지 마.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외워도 아니고 외울 거냐 말 거냐를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였어.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외우는 거야. 자, 뭐냐면 NCR이랑 NC, N-R은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10C7과 10C3은 같다가 되겠습니다. 요 3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면은 요거 두 개 뺀 거야. 자, 요거랑 요거랑 왜 같냐? 계산해 보시면 돼요. 10C7이 뭐냐? 10부터 시작해서 7개를 쓰셔야죠. 19, 8, 7, 6, 5, 4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조합이니까 순서를 지워야 된다. 몇 개에 해당되는 7개를 뽑았으니까 7개에 해당되는 순서를 지워주셔야죠. 그러니까 7, 6, 5, 4, 3, 2, 1, 7팩토리얼로 나누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7부터 4까지 약분되면서 3, 2, 1분의 19, 8이 됩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19, 8이 되겠고요. 3개에 해당되는 줄을 지워야 되니까 분모에 3팩, 3, 2, 1을 깔아줄 겁니다. 보시다시피 같음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다음과 같이 수식, 계산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의미를 생각하라고. 의미를. 상황을 생각을 해봐. 얘는 뭐야? 10개 중에 7개를 뽑는 거야. 10개 중에 7개를 뽑는 방법의 수야.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 뭐 메뉴가 10개가 있는 거지. 분식점 갔는데 메뉴가 10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뽑는 방법의 수. 그때 뭐 이걸 먼저 뽑냐 이걸 먼저 뽑냐 그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넣어 해서 7개 뽑는 방법이야. 그럼 몇 개 남아있어? 내가 지금 7개를 뽑았잖아? 그럼 몇 개가 남아있어? 3개가 남아있지. 내가 7개를 뽑는 순간 남아있는 3개가 결정되잖아.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손가락씩 7번 하는 게 힘드니까 너 제외. 그러면 제외된 그 3개 빼고 뭐 하겠다는 거야? 뽑겠다는 거지. 같은 말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지목하는 거랑 너 3개 지목하는 거랑 결국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처음 7개는 7개 가지고 와. 너 7개 주세요. 그리고 뒤에 3개 뽑는 거는 그거 빼주세요. 그럼 나머지 7개 달라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는 의미적으로도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NCR은 다음과 같이 N-1CR 플러스 N-1CR-1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외울 건데
그냥 문자대로 NCR은 n-1cr 플러스 n-1cr-1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금방 까먹는 거야.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앞에 거끼리 똑같고 뒤에 거끼리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에다가 더하기 1, 뒤에 거 중에는 큰 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에 거끼리 똑같고 뒤에 거끼리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에다가 더하기 1, 뒤에 거 중에 큰 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앞에 거끼리 똑같고 뒤에 거끼리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에다가 더하기 1, 뒤에 거 중에는 큰 거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9C3 더하기 9C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거 똑같네. 그리고 뒤에 거는 하나 차이 나네. 그러면 앞에 거에다가 더하기 1 해주고 뒤에 거 중에 큰 거 적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증명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 증명할 거잖아. 증명할 때 써먹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NCR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100, 뒤에 거 100 분의 앞에 거 100. 요거 써먹으셔야 되겠죠.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거끼리 똑같고 뒤에 거끼리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에다가는 더하기 1을 해주고 뒤에 거 중에는 큰 거를 적어주면 된다. 우리가 지금 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위에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나타내 보시게 되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100, 뒤에 거 100 분의 앞에 거 100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뺄 때 조심하셔야 돼. 100 뒤에 거 100 분의 앞에 거 1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아까 위에서 적었지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100, 뒤에 거 100, 앞에 거 100.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속어내서 n-r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겠느냐라는 건데 요거랑 지금 차이가 하나 차이나 요거 빼기 1 빼기 r이랑 빼기 r 빼기 1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하나 작은 게 얘죠. 그래서 요거보다 하나 많은 거 n-r을 곱하게 되면 뭐가 되냐? n-r 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9팩에다가 요거보다 하나 많은 10을 곱해주게 되면 얘가 10팩이 된다는 거죠. 왜? 얘가 뭔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9잖아. 거기다가 10을 곱한 거 아니야. 그럼 결국 1부터 10까지의 곱이 되는 거니까 10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n-r-1까지의 곱에다가 그 다음 숫자인 n-r을 곱하게 되면 결국은 1부터 n-r까지의 곱이기 때문에 n-r 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같은 원리로 얘랑 지금 하나 차이 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다음 숫자인 r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곱하면 결국은 r팩과 같아진다는 거죠. 자, 분모에다가만 곱할 수 없잖아요. 분모에다가 n-r을 곱했으면 분자에다가도, 분모에다가 r을 곱했으면 분자에다가도 r을 곱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가 n-r팩이 되고요. r팩이 되죠. n-r팩, r팩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분 끝났고요. 그럼 분자 보시면은 자, 이거 분배할게요. 분배. 그러면 n
곱하기 n-1팩 되고요. 마이너스 r 곱하기 n-1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분자에서는 플러스 n-1팩 곱하기 r이 되겠고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얘랑 똑같아. r n-1팩 n-1팩 r 단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러니까 소거돼 버리는 거죠. 얘만 남는단 말이야. 근데 요거 또 보시게 되면 n-1팩에다가 그 다음 숫자인 n을 곱했어. 요거 다음 거를 곱했어. 얘가 1부터 n-1까지의 곱인데 그 다음 걸 또 곱했으니까 얘는 결국은 뭐가 될 거냐면 n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뒤에 거 팩이 되고, 분자는 n팩, 앞에 거 팩이 되면서 얘랑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수식을 이용을 해서도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거 막 증명을 해주실 수 있단 말이야.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해주실 수 있어. 근데 또 해주시는데 그냥 보면 돼. 니들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줄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니들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뭐 요렇게 또 하신다라면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험 때 가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의 수까지 공식들을 배워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 정리되어 있어요. 지우는 동안 한번 쑥 훑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아까 다 본 내용들이다라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열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잖아요. 조합에서도 조합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건데 문제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봅니다. 자,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의 위원을 뽑으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뽑힌 위원 4명이 하는 역할이 다르냐? 그런 말은 없어. 만약에 다르다라면 뭔가 호칭, 명칭을 줬겠죠. 얘는 청소의원, 얘는 체육의원, 얘는 무슨 의원, 얘는 무슨 의원 뭐 이러면서 그 위원회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얘들은 뭐 딱히 그런 게 없으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위원들인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1번입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남자 2명을 뽑으랍니다. 남자 2명 뽑는데 얘를 볼 거야 안 볼 거야? 얘를 뭐하러 봐? 여기서 뽑아야지. 몇 명 중에서 2명 중에서 몇 명을 2명을 뽑기만 하는 거죠.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되겠죠. 이번에는 여자 2명을 뽑으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길 쳐다봐야지. 자, 여자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 2명을 뽑을까 고민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역시 순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C2. 자, 요거 계산 6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2개. 그러니까 6 곱하기 5죠. 그리고 그 2개에 해당되는 순서에 해당되는 순서를 지워주셔야 되니까 나누기 2팩. 물론 2라고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꼭 2팩을 좀 적어주시면서 의미를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곱하기 4C2. 4부터 2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2개. 그러니까 4, 3이죠. 그리고 2개 줄 세우는 걸로 지워줄 거니까 나누기 2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5가 될 거고요. 얘는 6이 되니까 곱해서 90까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요. 그쵸? 기도하시라 그랬어.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면 여자가 한 명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2명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3명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4명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총 4명이니까 그리고 4명을 뽑으니까 근데 만약에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남자들만 다 뽑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6명 중에서 4명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지. 이 상황을 제외한 경우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 전체가 뭔데? 10명 중에서 남녀 뭐 이런 거 구분 안 하지 않고 그냥 4명 뽑는 거. 요게 전체 경우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6건에 해당되는 모두 남자만 뽑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한 명은 여자가 뽑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10C4는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4개를 곱하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 4개에 해당되는 줄을 지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6C4는 6부터 4까지 곱한 다음에 그 4개에 해당되는 줄을 지워주면 되겠다라는 건데 얘는 6C2로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 그럼 쌤, 10C4는 10C6으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이유가 없잖아. 10C4 계산하는 게 편하냐? 10C6 계산하는 게 편하냐? 얘는 4개만 쓰면 되고 4팩으로 나누면 되는데 얘는 6개나 쓰고 6팩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얘가 계산이 더 그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4개를 써야 되고 4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얘는 2개만 써도 되고 2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계산이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6부터 시작해서 2개 나누기 2팩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4팩은 4, 3, 2, 1인 거니까 약분을 좀 하시고요. 하시면은 210에서 15를 빼시네요. 그래서 19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남자 무조건 1명 뽑아, 여자 무조건 1명 뽑아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총 4명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1명씩은 뽑아라 라는 거죠. 그 말은 남자 1명 뽑을 때 여자 3명 뽑아도 되고 남자 2명 뽑을 때 여자 2명 뽑아도 되고 남자 3명 뽑을 때 여자 1명을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뽑은 남자의 수가 1명보다는 뽑은 여자의 수가 1명보다는 많거나 같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뽑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 즉 여사건이 뭐냐? 남자 1명도 안 뽑고 여자만 뽑은 거지. 여자 1명도 안 뽑고 남자만 뽑은 거지. 다음의 사건들이 이 사건의 여사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얘들을 빼내서 요거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일단 전체 경우는 우리가 괄호 2번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10명 중에 4명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빼내자고. 뭐를? 여자만 4명 뽑는 경우. 여자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는 빼내자고.
남자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도 빼내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C4가 아까 210이었고요. 4C4는 1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6C4는 6C2로 바꿀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였습니다. 그러면 19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됐고요. 넘어가서 예제 2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창의와 경도를 포함한 6명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한답니다. 창의와 경도를 모두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3명을 뽑을 건데 이미 뽑을 사람 3명 중에서 2명을 확정지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누구 3명을 뽑을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왜? 이미 창의와 경도는 뽑혔어. 그럼 이제 나는 누구? 남아있는 총 6명이었는데 2명을 뽑았으니까 4명 중에서 몇 명을? 3명 아니죠. 이미 2명을 뽑았으니까 이제 몇 명만 뽑는데? 1명. 그러니까 6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요 6명 중에서 누구를 뽑지? 막 이랬었는데 창이랑 경도는 일단 그냥 뽑으래. 그냥 뽑은 거야.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뽑은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은 그럼 이제 남아있는 4명 중에서 누굴 뽑지?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2번 창의와 경도 중에서 1명만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1명만 뽑는다는 거죠. 그럼 일단 뽑아. 누구를? 뭐 창의를 뽑았다 쳐. 그럼 1명 뽑았어. 그럼 이제 나는 몇 명 중에서 남아있는 창의를 제외한 5명 중에서가 아니죠. 왜? 창의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경도는 못 뽑아. 그러니까 경도도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4명 중에서 이제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냐면 2명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창의가 아니라 경도를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2가지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C는 4부터 하나 줄여나가면서 2개 줄 세우는 거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12가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걸어 3번입니다. 창의와 경도 모두 뽑히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창의랑 경도를 모두 뽑지 말래. 그러면 이제 나는 6명이 아니라 얘들 다 빼내버리고 남아있는 4명 중에서 3명을 누굴 뽑지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얘를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개 줄 세우는 걸로 나누어 주셔도 되지만 얘는 4C 1. 요 1은 요거 2개 빼서 나온 거라 그랬습니다. 요렇게 바꾸신다라면 그냥 4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와 경도 모두 뽑지 않는 경우의 수 4가지 되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2개의 프로축구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3번의 경기를 치를 때 전체 경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거를 리그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리그전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리그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안 되지 않나 싶은데 리그전을 한다라고 문제에 적혀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리그전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팀이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럼 얘들하고 다 붙는 거야. 그럼 B는 이미 A랑 붙었잖아요. C랑 붙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두 한 번씩 다
붙었다가 되는 거죠. 이 짓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리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체 경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라는 거는 비록 12개의 팀이 있지만 경기를 한 번 할 때 그 12개의 팀이 동시에 붙는 건 아니죠. 우리는 12개의 팀 중에서 2개의 팀만 골라주면 될 거예요. 자, 이때 A팀과 B팀이 붙는 것과 B팀과 A팀이 붙는 것은 결국은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 대 일본, 일본 대 한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다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니지. 똑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한국 대 일본 이러고 있을 거고 일본에서는 일본 대 한국 이러고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결국은 하나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조합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12개의 팀이 상대 팀들과 한 번씩 맞붙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짓을 몇 번씩, 3번씩 한다라고 하니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2C2는 12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2개 쓰고요. 그 2개 줄 세우는 거 지워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66 곱하기 18인 거니까 198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각 회원이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랍니다. 자, 회원들끼리 총 1275회의 악수를 하였을 때 참석한 회원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악수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 2명이서 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악수는 2명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참석한 회원의 수를 n명이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그 n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야, 너 일로 이렇게 악수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A 사람과 B 사람이 악수한 것과 B 사람과 A 사람이 악수한 것은 같은 상황이잖아. 따라서 조합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2개를 쓰고요. 나누기 2개 줄 세우는 거 지워주시면 되겠죠? 2팩이 됩니다. 요게 지금 얼마다? 1275다라는 거고요. 분모 A는 2를 넘겨서 곱해 주시게 되면 n과 n-1의 곱이 255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얘를 풀기 위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550은 0 해놓고 인수분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2550을 언제 인수분해하고 있을 거야? 그치? 어차피 n은 자연수입니다. 왜? n이 지금 뭐냐면은 사람 수야, 사람 수. 2.3명, 루트 2명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n에 들어가는 수는 자연수예요. 그것도 연속하고 있는 2개의 자연수라는 거죠. 자, 연속하고 있는 2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2550이 되는 숫자가 얼마일 거냐라는 건데 우리 알고 있잖아. 50 곱하기 50이 2500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50을 먼저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50 빼기 1이니까 49죠. 50 곱하기 50이 2500인데 얘가 지금 2500보다 더 커. 그러니까 50 곱하기 49를 하면은 오히려 더 작아지죠. 50 곱하기 50보다 더 작아졌는데 얘는 더 커. 요게 아니라 51이면 50이고요. 요거 2개 곱하시게 되면 255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이 얼마냐? 51이다.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과정으로 n을 구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리고 그렇게 푸셔라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4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6개의 숫자 1부터 6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 A, B, C를 만들 때 자, 다음인 3자리 자연수 A, B, C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었다라면 우리는 6개의 숫자 1부터 6까지에서 그냥
세 개를 뽑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수 중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세 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뭐 일단 4 뽑고 그 다음에 뭐 1도 뽑고 그 다음 뭐 6도 뽑아보는 거야. 난 뽑았지. 그러면 A는 얼마일까? A는 1이야. B는 얼마일까? B는 4야. C는 얼마야? 6이죠. 이거에 대한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해도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가 확정된다라는 거죠. 왜? 문제에서 대소, 순서를 정해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고려할 필요 없이. 되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소가 확정된 경우, 순서가 확정된 경우는 조합 문제임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유형화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유형화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은 시험을 위해서 시간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요거가 우리가 유형화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순서가 확정된 거야. 대소가 확정된 거야. 그럼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합이다 라는 거죠.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는 뭐가 붙었냐면은 등호가 붙었어요. 등호. 그러니까 A랑 B랑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우리가 한 거는 조합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은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할 거야. 요거를 요렇게 등호를 지우는 대신 여기다가 1을 더해주는 거지. 요 두 개가 같더라도 1을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물론 얘가 원래 컸더라면 1을 더하면 더 크겠지. 원래 B가 더 컸는데 1을 더했으니 더 클 거고, 같더라도 1을 더했으니 클 거라는 거야. 자, 이걸 만족시키는 뭐 조합을 찾아보면은 이게 3이면 얘가 뭐 4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다음의 경우 결국 A는 얼마냐면 3이고 결국은 B가 얼마냐면은 3이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걸 구하면 얘를 만족시키는 걸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얘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 얘가 만족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찾아와봐. 없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C가 있었단 말이야. 얘가 4일 때는 얘가 5여야 되죠. 근데 저게 4였으면 얘는 얼마가 돼버려? 5가 되잖아. 그럼 얘랑 같아져 버리는데 얘가 만족이 안 되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더하면서 내려왔으니 여기다가 또 똑같이 1을 더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만족을 할 거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만족하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4야.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킨다고. 그 다음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야. 그러면 A가 2고 B가 2고 C가 3이죠.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5, 6. 그럼 A가 4고 B가 4고 C가 5죠. 그래서 뭐도 될 수 있냐면 5, 6, 7도 될 수 있어요. 쌤요. 숫자는 6까지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쵸. C가 6까지밖에 안 되니까 C 플러스 1은 7까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5고 B가 5고 C가 6이라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면
A는 1부터 될 수 있고요. C 플러스 1은 7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부터 7까지 7개의 수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7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3개를 쓰고요. 3개 줄 세우는 거니까 3팩, 3이 1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35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시험이 다가오면 좀 더 편법화, 유형화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원리를 좀 이해하셔서 왜 등호 대신에 부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서 더하기 1이 됐느냐. 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려왔는데 얘한테 1 더했다고 왜 얘한테도 1을 더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났더니 얘들이 될 수 있는 게 1부터 갑자기 7까지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7에서 3개를 뽑으면 된다라는 거. 가급적 좀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예제 5번입니다. 자,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수 판정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그 수 전체가 3의 배수가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쵸? 자, 근데 뭐 요 문제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숫자를 골라서 그 2개를 더한 게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뭐 요런 겁니다. 자,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 15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얘들은 얘들끼리에, 얘들은 얘들끼리에, 얘들은 얘들끼리에 공통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는 거고요. 고민이 끝났나?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은 모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이고요. 여기 적혀있는 수들은 모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수들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모두 0인, 즉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끼리 모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개의 숫자 중에서 뭐를 2개 고르더라도 각각이 3의 배수, 3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더한 것도 3의 배수,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가 1인수 하나랑 나머지가 2인수 하나를 더하게 되면 나머지와 나머지가 더해지면서 3이 되죠. 결국은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시고 여기에 있는 5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시게 되면 그리고 더하시게 되면 3의 배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OC는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2개를 쓰고 그 2개에 줄 지워 주시면 되겠고요. 5 곱하기 5죠. 그러면 10 더하기 25니까 35가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6번으로 갑니다. 전체 집합 U의 원소는 1부터 5까지고요. 그 집합 안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괄호 1번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1, 2, 3, 4, 5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여기 안에서 막 득실득실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족시켜야 된다잖아.
A, B. 그랬을 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전체 집합 안에 1, 2, 3, 4, 5를 막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치?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들어갈 수는 없어. 여기 안에 1, 2, 3, 4, 5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 자체가 오류가 되는 거잖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집어넣어 봅시다.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집어넣어 보죠. 세 군데 중에 하나, 세 군데 중에 하나, 세 군데 중에 하나,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는 3의 5제곱 243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은 여기 들어갔고 2는 여기 들어갔고 3은 여기 들어갔고 4는 여기 들어갔고 5는 여기에 들어갔다 라면 집합 A의 원소는 1이 되고요. 집합 B의 원소는 2, 4라 그러지 마. 1, 2, 4야. 그리고 전체 집합의 원소는 1, 2, 3, 4, 5가 되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A가 B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 당연히 B가 전체 집합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만족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24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교집합의 개수가 2개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은 뭐 여전히 U, 원소는 1, 2, 3, 4, 5고요. 자, 아까랑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죠. 아까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겹치는 부분에 원소가 2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2개가 이제 뭐일 거냐? 어쨌든 여기 있는 5개 중에 2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OC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1, 2가 들어가는 거랑 2, 1이 들어가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조합이 적힌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 중에 뭐 3이랑 4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1이랑 2랑 5가 어쨌든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 너 어디 들어갈래? 뭐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2도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고요. 5 역시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10이고 곱하시면 27인 거니까 270가지의 순서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이 어디 갈래? 여기 갈래 한 거야. 야, 2는 어디 갈래? 난 여기 갈래. 5는 어디 갈래? 여기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다 3개가 되면서 얘를 만족시키지 않죠. 어쨌든 빗금친 3개의 영역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꼭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5를 여기다 또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2, 3, 4, 5가 되는 거고 집합 B의 원소는 3, 4만 되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어쨌든 집합 B는 이거니까 3, 4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 집합은 1, 2, 3, 4, 5가 되면서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이 2개가 되는 것을 만족시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까지 봤고요. 넘어가서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랍니다. 바로 1번.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이라는 것은 점을 2개만 골라주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12개의 점 중에서 그냥 우리는 2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때 이렇게 고르는 거랑 요렇게 고르는 거는 결국은 같은 직선, 하나의 직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골라서 만들어낸 직선과 요렇게 골라서 만들어낸 직선이 결국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알린 게 얘라고 지금. 근데 결국 이거는 한 개란 말이야. 그래서 요 4점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몇 개냐면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 6가지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6개를 다 빼낼 수는 없잖아. 1개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개를 뺀 다음에 1개는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은 12에서 하나 줄이고 나누기 2 하시면은 66이 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선 긋는 게 66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66개 안에는 이렇게 골라낸 것도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골라서 그은 것도 있고 이렇게 골라서 그은 것도 있고 이렇게 골라서 그은 것도 있는데 결국은 얘는 그냥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여러 번 세알리는 경우를 제외시켜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또 다 제외하면은 이 직선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1개는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여기서 해야 되잖아. 여기서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어낸 거에 3배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요 경우도 있죠. 여기에 있는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 이것 역시 요렇게 2개 골라서 선 그은 거랑 요렇게 2개 골라서 선 그은 거랑 여기에 66개 안에 다 다른 걸로 세알려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하나의 직선이잖아. 그래서 얘를 빼내야 된다. 근데 다 빼낼 수는 없다. 하나는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만 빼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세트가 만들어지냐면 8개의 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 66개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6 빼기 1, 5죠. 5 곱하기 3이니까 15개를 빼내고요. 3 빼기 1인 거니까 2죠. 곱하기 8하면 16을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35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이번에는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몇 개 그려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3개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2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12, 11, 10 나누기 3팩, 3이 1이 되겠고요. 약분을 좀 하시게 되면 220가지의 삼각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요렇게 3개를 선택한 거를 연결시킨 걸 가지고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이게 지금 삼각형이야? 이거 3점 연결시키면 삼각형이 그려져? 안 되잖아. 빼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른 경우 그 경우는 빼내셔야 돼. 근데 아까 우리 직선처럼 하나를 남겨두는 건 안 돼. 빼긴 빼는데 요거 빼내는 거랑 요거 빼내는 거랑 조금 다르죠. 왜 그러냐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긋나 이렇게 긋나 이렇게 긋나 다 똑같은 직선이니까 중복해서 세알렸으니까 중복한 것만큼 빼내겠다는 거였고,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를 고르든 이렇게 세 개를 고르든 어떻게 세 개를 고르든 여기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것은 어떻게 골라도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빼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몇 개냐? 세 세트다. 그걸 빼내자. 근데 요 세 개 중에 세 개를 고른 경우도 삼각형을 만들어내지 않겠죠. 빼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4C1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럼 4가 되죠. 4, 3은 12가 됩니다. 요거 이제 1이죠. 그러면 8이 되겠죠. 그래서 220에서 20개를 빼서 200개의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제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주를 10등분한 점을 P1부터 P10까지라고 하자입니다. 이제 이 점 중에서 꼭지점을,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풀어봤습니다. 삼각형을 만들려면 세 개의 점만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점이 몇 개 있냐면 10개 있다는 거죠. 이 10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 곱하기 9 곱하기 8 하나씩 줄여가면 3개 썼고요. 이제 3개 줄 세우는 걸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20가지가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쌤 얘는 왜 안 빼나요? 얘는 어떻게 뽑아도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 그 경우에는 일직선상 위에 여러 개의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세 개의 점을 고르는 경우는 삼각형을 만들어내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 위에다가 원 위에다가 점 10개를 찍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점 3개도 일직선상 위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빼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을 만들려면 지름에서 퍼 올리면 지름에서 퍼 올리면 지름에서 다음과 같이 원주각을 만들어내면 그 각들이 모두 직각이 되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을 빗변으로 갖는 삼각형을 구해주시면 그게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요 선을 지름으로 하는, 요 선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 몇 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왼쪽에 4개, 오른쪽에도 4개. 그래서 요 선 기준으로 8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름이 얘만 있냐? 아니다. 얘도 있다. 얘도 있다. 얘도 있다. 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름이 총 여기 있는 10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지름이 총 5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름 하나당 8개니까 5개의 지름에서 총 40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둔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건데, 지름을 기준으로, 지름을 삼각형의 한 변으로 잡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봅시다. 그리고 요 점은 무조건 집어넣었다고 치고요. 남아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시게 되면 뭐 고를까? 요거랑 요거랑 고를까? 그리고 연결시키시게 되면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점을 기준으로 요쪽에서도 보신다라면
여기에서도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또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4C2가 되겠고요. 6개의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요 점을 기준으로. 됐죠? 그리고 지름을 바꿔보죠.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6개의 둔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물론 오른쪽에서도 6개의 둔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름 하나당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그래서 12개. 그런데 지름이 몇 개? 5개. 그래서 둔각삼각형의 개수는 60개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냐? 삼각형이 지금 총 120개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직각삼각형이 40개입니다. 둔각삼각형은 60개예요. 그러면 남은 20개는 뭐야? 예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예각삼각형이 몇 개냐라고 또 물어봤다라면 예각삼각형 몇 개인지 또 헤아리고 있지 말고 총 120개의 삼각형 중에서 직각 빼내고 둔각 빼내면 남는 게 예각이지 뭐. 이렇게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음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예제 8번이었고요. 넘어가서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다음 도형, 평행사변형의 개수와 마름모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문제에서 간격이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평행사변형부터 보도록 하죠.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뭐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평행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보 6개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죠. 요거랑 요거. 나머지는 다 지워. 이번에는 가로 평행선이 5개가 있습니다. 요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2개만 남겨놓고 다 지웠어요. 그러면 결국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평행한 6개 중에서 2개를, 평행한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시면 된다. 왜?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평행한 2개의 선과 평행한 2개의 선, 마주보는 평행한 2개의 선 두 쌍을 만들어내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6C2, 6 곱하기 5 나누기 2 팩이고요. 5C2, 5 곱하기 4 나누기 2팩 되겠습니다. 자, 6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5다라는 거 정도는, 5C는 우리가 훨씬 더 자주 쓰게 됩니다. 10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계산이 빨라져요. 그래서 150이 되는 거, 150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마름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름모는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이 있다라고 해서 또 마름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도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의 마름모가 하나, 둘, 셋, 넷, 5개, 가로로 5개, 하나, 둘, 셋, 넷, 세로로 4개.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의 마름모는 5, 4, 2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만한 마름모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가로로 몇 개?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 수 있고요. 하나, 둘,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크기의 마름모는 4, 3은 12, 12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 칸씩 더 늘리면 3칸, 3칸으로 가면은 가로로 둘, 셋, 하나, 둘, 그래서 3, 2, 6, 6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4칸, 4칸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2개만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5칸, 5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4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마름모의 총 개수는 몇 개니? 40개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또 개수를 구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9번까지 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다라는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뭐 이래서 조합이다, 저래서 뭐 순열이다, 뭐 이런 중간중간에 얘기를 드리긴 드렸지만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을 결국은 나중에 의식하지 않고도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되시려면은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을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좀 익숙함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참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순열 조합까지 포함해서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풀다 보면 감이 오는 순간이 와. 그럼 그때부터는 또 어떤 단원보다도 쉬운 단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오게 돼요. 당연히 그 순간은 시험 전이어야 되겠죠. 시험 다 끝나는데 그 느낌이 오면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쵸? 그런 거니까 시험 전에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느낌 잡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